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크다.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지재판 받지 않고 정지시킬 거 아니냐?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될 것이다. 국론이 분열되면 국가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리스크가 커지겠냐? 그러니까 5번 보세요. 거야의 선동, 방탄탄핵, 솥안 개구리처럼 벼랑 끝 가는 나라 보여. 솥안 개구리처럼 벼랑 끝 가는 나라 보여. 저는요, 이 멘트가 사실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볼 때 나라가 걱정된 거죠.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한 거죠. 사실 정청래가 국회의원인 거 보니까 심각하네요. 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같은 사람이 재판받으면서 저렇게 당당하게 있는 거 보니까 심각하네요. 뿐만 아니라 문재인의 딸이 저렇게 당당하게 있는 것도 심각하네요.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정 변호사님, 솥안 개구리처럼 벼랑 끝 가는 나라 보여라는 멘트를 했어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저 멘트 했어요. 네. 6번. 기사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릴게요. 끓는 솥 안의 개구리 윤석열의 자업자득. 왜 제목이 저렇게 돼요? 글쎄요. 무슨 자업자득이에요? 아니, 여러분, 분명히 저 멘트가 왜 이렇게 바뀌어요?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개구리가 돼버렸고 네가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아니, 네 여러분, 갑자기 제가요. 제가 요즘 하는 일이 뭐냐면 이렇게 기사들 쫙 펼쳐놓고 이 기사 저 기사 이 멘트가 어떻게 바뀌고 이런 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솥 안 개구리처럼 벼랑 끝 가는 나라 보여가 끓는 솥 안의 개구리가 윤석열의 자업자득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거야가 내란은 계엄은 내란이라고 선동한 거고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방탄 탄핵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모든 책임이 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는 갑자기 거죠. 이게 왜 윤석열 대통령으로 돌아가요? 뭐 원래 얘네들이 트집을 잘 잡고 고집을 잘 세우잖아요. 말도 안 되는. 네. 자, 여러분에게 그래도 제가 이제 좋은 시그널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죽이려고 해도 밟아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7번 뉴스입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 대통령실이 업무 정상화했대요. 소개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탄핵 심판 최종 진술에서 직무 복귀를 이야기하시면서 직무 복귀하면 어떠한 일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포부도 밝히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대통령실에서 이제 업무를 정상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 복귀되는 거를 전제로 해서 원래 대통령실 돌아가던 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진석 비서실장을 주재로 진행되는 수석 비서관 회의를 매주 일요일 날 하는 걸로 다시 변경을 했대요. 지금은 뭐 월요일이나 금요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일요일로 변경을 했는데 왜 일요일 날 수석 비서관 회의를 했냐?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월요일 날 대통령 주재로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총리 주례 회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앞서서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일요일 날 먼저 해서 준비하면서 점검을 하는데 그거를 다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업무가 정상화됐다는 것이 좋은 의미 같습니까? 아니면 나쁜 의미 같습니까? 이거 뻔하죠. 이렇게 쉬운 시험 문제를 내면은 모두가 100점 맞겠습니다. 왜 정상화하냐 이거죠. 자신이 있으니까. 좋은 의미라고 생각하면은 그렇죠. 여러분 그냥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좋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바람보다 더 빨리 누워요. 그렇죠. 딱 보니까 이 대통령이 진짜 복귀하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바로 준비하는 거죠, 지금. 자, 여러분 좋은 의미라고 생각하면은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아니, 저는 희망회로가 아니에요. 제가 뭐라 그래요? 대통령실이 업무가 정상화된 걸 기사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 게 공무원이래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좋은 얘기일까요? 나쁜 얘기일까요? 좋은 얘기일까요? 나쁜 얘기일까요?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답을 남겨주세요. 그런데요, 저 대통령 전문을 조금 이따 할게요. 9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위기 상황 절박함을 알리고 싶었대요. 국가 위기 상황의 절박함. 아까 솥 안에 개구리 같은 내용이 있죠. 정 변호사님 이 부분 소개해 주세요. 국가가 위기 상황인데 다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이 국회 독재를 하고 있는데 그냥 그래도 다수당이니까 그냥 저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쟤네들 중에는 다수가 전부 다 범죄 전과자들이지만 국민들이 뽑았으니까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쟤네들이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북한을 추종하거나 친북 세력들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은 가지만 뭐 지가 아니라는데 어떡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점차 뜨거워지는 물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국가가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너무 뭡니까? 안이하게 대처하는 거를 보고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그래서 국가 위기의 상황의 이 절박함을 알리고 싶었는데 어떤 방법을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선택한 것이 헌법에서 보장된 대통령의 계엄령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 10번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진술에서 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받아 탄핵 선동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근거도 나오고 있죠, 정 변호사님. 그럼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에서 어떤 사람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석기보다 거물이거든. 이석기는 15년 안 됐는데 나는 15년이나 선고받았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석기보다 다 본인을 더 거물로 인정해줬다라고 좋아하는 그게 호탕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했는데 그들이 접선에서 지령을 받은 내용을 보면 이미 대통령 탄핵에 불씨를 지펴라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대통령 선제 탄핵 집회를 시작하도록 만들었고 178회에 걸친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를 끊임없이 이끌어온 데에도 바로 이 민주노총에 잠입해 있는 간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 왔던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대 야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탄핵 선동했다라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진실인 거죠. 죄송합니다. 저기 PD님 혹시요 이재명 구형 나왔으면 좀 해주세요. 이재명 구형이 지금 전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재명 구형은 2년일 거예요. 이재명 구형 나왔으면 여러분 소개 좀 여러분도 혹시 이재명 구형이 검색되면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1심에 구형이 2년이었거든요. 네. 전부가 다 유죄임을 전제로 2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네. 검찰은 아마 2년을 구형할 걸로 예상합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구형을 기다리면서요. 저는요, 여러분,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마지막 변론을 보면서요. 11번 뉴스를 보면요. 윤상현 탄핵 심판은 각하가 맞다. 이 말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탄핵 각하가 맞다. 윤상현 의원은 탄핵 각하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탄핵 각하가 맞다라고 했는데요. 12번에서요. 윤건영은요. 윤진술은 극우 세력 교과서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제목이 바뀌었다면서요, 정 변호사님. 네, 바뀌었어요. 이거 딱 눌렀더니 윤건영, 윤 캐딜락 타고 이동, 김건희엔 비아폰 지급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니 제목이 왜 바뀌어? 제가 아까 할 때만 해도요. 최종 변론 마쳤는데 극우 세력 교과서 참 나쁜 대통령이었는데 갑자기 캐딜락 타고 이동, 김건희엔 비아폰 지급했는데 캐딜락 타고 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다 안 밝혀졌는데 저렇게 말하면 잘못하면은 저거 문제 안 되나요? 당연히 문제가 되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이 그냥 50% 되는데 그럼 세상에 50%가 그거 이게 말이 됩니까? 정 변호사님 혹시 저거 하면 이재명 검색 한 번만 해주십시오. 제가 멘트 하는 동안에요. 네네. 자, 13번입니다. 윤채우 진술을 본 김상우 국민의힘 의원 맞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더 문제예요. 남의 당의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째껴요. 김상욱이 말했습니다. 아직도 제왕적 사고 못 벗어나 참담. 아니 지금 구치소에 있는 사람 보고 무슨 제왕적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김상욱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청래에게 선물로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김상욱 제왕적 사고 못 벗어나 참담. 네, 10분 전에요. 네. 결심하고 양측 최후 진술 중이고 아직 구형은 하지 않았답니다. 아, 이거 조금 있다가 한 번만 더 체크해 주십시오. 네네. 자, 14번입니다. 박지원. 최후 진술이 대통령직 복귀해서 안 될 탄핵 사유. 최후 진술을 듣더니 대통령직 복귀해서 안 될 탄핵 사유래요. 아니, 탄핵 사유는 이미 소추 다 했거든요. 박지원 아저씨. 왜 자꾸 헛소리 하세요? 국회의원이 그것도 모르세요? 무슨 탄핵 사유라고 합니까? 근데 저는요, 박지원의 항상 말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박지원의 하는 말을 들어보면 객관적인 상황이 미루어 짐작되거든요.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탄핵 사유가 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는 최후 진술이 탄핵 사유라는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는 거 가지고는 탄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최후 진술까지 합해서라도 탄핵을 시켜야 된다라는 박지원의 바람을 이렇게 표시하는 건데 이거는 조급함의 표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이 속으로 생각할 때 지금까지 박지원이 판단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한 바에 의하면 이거 의외로 지금 탄핵이 되지 않고 기각되겠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아주 뜨악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상록수님의 댓글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3일 전인가 4일 전에 방송을 했거든요. 독일이 극우당이 이번에 승전했습니다. 2등 예, 했습니다. 승전한 거죠. 어쨌거나. 네네. 그런데 그걸 중도 보수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그래서 언론이 지금 잘못됐다는 걸 제가 그날 방송으로 소개해드렸었습니다. 맞습니다. 상노수님 말씀 맞습니다. 이때까지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아주 잘했다고 제가 그때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보수 이러면서 우리가 보수가 살아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15번 뉴스입니다. 이낙연이 엉뚱하고 뜬금없는 소리를 합니다. 윤석열과 이재명 둘 다 청산해라. 이재명 사법 리스크, 국가 리스크 될 것.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끌어안고 죽으라 이런 표현 쓰는 사람이 있더니 죽으라고 안 했죠. 농계대라 그죠. 농계. 김성태랑 이낙연이랑 친한가 봐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 죽으라고 했다면 또 표현 틀렸다고 할까봐 제가 바로 할게요. 농계처럼 끌어안으라고 했으니까 지금 똑같은 말 아닙니까?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예, 하죠?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낙연 총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 그대 당 사람이나 신경 써라. 그대가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죠? 그럼 이만 얘기하면 되지. 윤석열 대통령을 왜 끄집어 넣느냐.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크다.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지재판 받지 않고 정지시킬 거 아니냐.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될 것이다. 국론이 분열되면 국가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리스크가 커지겠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라도 탄핵이 만약에 돼서 대통령 선거가 벌어지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워지니까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라도 나라를 조용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승복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후보가 돼야 돼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낙연도 후보되고 싶다는 아니 얘기예요. 그 얘기죠. 자기가 후보. 그럼 정 변호사님 16번 뉴스 한번 소개해 보세요. 예. 근데 또 홍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진술이 늦었지만 진정성이 엿보였다. 탄핵이 기각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최후 진술이 늦었지만 진정성이 엿보였나요? 이미 이거 비슷한 내용 여러 번 안 했어요? 이미 앞에 2번에 걸쳐서 국민들한테 사과 및 유감을 표명했고요. 여기 왜 늦었지만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홍준표가 이렇게 말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홍준표의 속마음이 뭔지 알고 있어요. 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될 거고 나는 대구시장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대선에 출마할 거다. 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말 했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 말이랑 지금 이 말은 너무 배치되잖아요. 아니 근데 늦었지만이란 말에서 저는 방점이 보였어요. 예. 그냥 너무너무 진정성이 보였다 이러면 되는데 사실 이때까지 계속 얘기했거든요. 이게 그 말이라니까요. 아니 늦었어. 그러니까 탄핵 될 거야. 이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얘기예요? 예. 시청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말을 보면서 정말로 기각된다고 하는 말 같으십니까? 자, 17번입니다. 권영세 의원은 윤석열 최후 변론 긍정적. 근데요, 왜 긍정적이라고 하죠? 되게 좋았다 이러면 되는데, 그리고 이준석은 궁여지책.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근데 사실은 권영세는 요렇게 표현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하나. 뭐냐면, 대통령께서 이번 계엄은 당과는 무관하다. 내가 그냥 나라 사랑하는 결단의 마음으로 대통령으로서 한 거고 당이랑은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해주기를 바란 거예요. 어머,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누구 때문에 높은데요? 그런데도 그게 욕심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얘기 안 국민의힘 해줬잖아요. 지지율이 누구 때문에 높은 건가요? 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누구 때문에 잘 나오는데요? 아이고, 지금 찬물 마시지 말라 그러세요. 네. 그렇게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준석이 궁여지책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대통령께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개헌에 집중하겠다. 87년 체제를 끝장내고 그다음 시대에 맞는 새로운 헌법의 옷을 갈아입게 만드는 것을 국가 원수로서 하고 내정은 대통령에게 국무총리에게 맡기고 본인은 외교와 개헌 문제만 전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국민 통합에 나서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준석이 하는 말은 뭐예요? 에이. 그죠? 근데요, 여러분, 17-1입니다. 준석이가요, 뭘 잘못 먹었나 봐요. 갑자기요, 윤석열과 친해지고 싶대요.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요, 정말로 뭘 잘못 먹었길래 준석이가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에이, 근데 질문을 보셔야죠.